네, 안녕하세요. 트러스트 자문의 김지현 자문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NDR을 다녀온 이 엠플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엠플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부분들 좀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이 조립 공정 장비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뭐 크게 좀 네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. 이 전극 공정이나 조립 공정, 이 화성 공정, 이 팩 공정으로 이제 좀 흘러갑니다. 이 엠플러스는 이중 이 조립 공정 장비에 좀 이 특화된 회사입니다. 이 조립 공정이란 이 양극과 음극판 사이에 이 분리막을 넣고 이 전해질을 좀 주입한 다음에 이걸 이제 외형으로 좀 완성해주는 단계인데요. 이 조립 공정에서 이 파우치형이냐, 이 각형이냐, 이 원통형이냐가 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엠플러스는 이 중에서도 이 파우치형과 이 각형의 각형 장비를 모두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주요 사업은 이 조립 장비 중 이 파우치형과 이 각형 장비를 이제 주 사업으로 하고 이 연료전지 이 조립 장비도 좀 생산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파우치형 장비의 경우에는 뭐 노칭, 뭐 커팅, 뭐 스태킹 뭐 이렇게 순서로 해서 뭐 이렇게 풀라인을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2010년 뭐 세계 최초로 이 EV용 2차전지 조립 공정 좀 라인을 좀 풀턴키로 납품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각형 장비도 이 본격 좀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. 최근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 각형 배터리의 안정성과 이 생산 효율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주요 성장 축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연료전지 이 조립 장비 사업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시장성이 아직 좀 크지가 않아서 현재는 이 R&D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. 2차전지 전체 매출에서는 뭐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비중의 5% 정도밖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파우치형과 이 각형 이 조립 장비가 앞으로의 매출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현재 이 매출에 대한 주요 쟁점은 이 LG에너지 솔루션과 이 SK온이 좀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각형 배터리 투자 확대에 좀 이 두 회사가 좀 나서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SK온 같은 경우는 먼저 이미 이 엠플러스의 주요 고객사로 SK온이 2차전지 초기 파일럿 라인을 설립했을 때 이 엠플러스가 먼저 이 장비들이 좀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SKU는 이 각형 신규 설비를 좀 투자하기보다는 이 기존 설비에서 이 장비만 좀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엠플러스의 추가 수주가 좀 예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작년 말 기사에서는 이 기사에서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엠플러스가 LG엔솔과 GM의 이 각형 배터리 이 개발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장비 공급사로 좀 부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 이 LG엔솔은 원래 다들 아시듯이 이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이 파우치형이 이 배터리는 이 필름 수명이 좀 한계가 있고 이 다양한 플랫폼을 좀 유연하게 좀 사용할 필요성이 좀 커지면서 이 사용이 더 용이한 이 각형 배터리로의 좀 전환이 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LG엔솔량 각형 설비 수주가 좀 확대가 되면 이에 따른 좀 매출 증가가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특히 이번 이 NDR에서는 이 실적이나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. 2023년에는 이 엠플러스가 이 매출 이 3,401억 원과 그 영업이익은 239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만 2024년에는 이 전방 배터리 고객사들의 전기차 이 투자 지연이 좀 영향을 주면서 이미 확보한 수주도 좀 납기 일정이 좀 뒤로 밀린 상황이 좀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이 실적은 오는 매출이 이 1,287억이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한 101억 원 정도로 좀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률은 보시면
7.02에서 7.84%로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이 장비 선두 기업은 이익률이 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좀 기술력에 대한 이 자신감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주는 현재 약 한 1,400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, 2025년에는 이 2,400억 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각형 장비 수요 확대, 그리고 이 전고체 관련 매출 본격화가 그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리고 다들 우려하고 계시는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주셨는데, 일단 부채 비율이 2023년 이 331%에서 2024년 246%로 좀 개선이 되긴 했는데, 아직은 그래도 200%가 넘는 이 수치를 기록해서 아직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 발생 차입금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말 기준해서 자본 대비 약 10% 미만 수준인 14억 원으로 지금의 부채는 대부분 선수금 기반의 이 계약 부채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고요. 즉 실제로는 레버리지가 높지 않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였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. 바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M+는 조립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적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여기서 WIP나 롤프레싱, 면압 유지용 프레스 등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조립 공정에 필요한 장비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설계, 좀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전했는데요. 단순한 장비 납품을 넘어서 전고체 특유의 정밀한 계면 압착, 그리고 적층 공정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까지 좀 갖췄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근에 나온 유이 에너테크,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단독 수주에 관련해서는 M+가 좀 떨어졌다는 의심을 좀 받았었는데,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현재 M+는 적정 마진 이하로는 현재 좀 견적을 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국내 장비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수주를 포기한 거고요. 기술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유일 에너테크가 이 수주를 받은 건 아니라라고 좀 전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M+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었고,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NDR에서는 중요한 좀 힌트가 나왔는데요. 주주총회 이후에 밸류업 공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실제로는 M+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750억 이상 좀 보유를 하고 있고, 재무 구조도 현재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, 또 지배구조 안정화 전략과 같은 주주 친화적 정책 또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앞으로 좀 단기 주가 흐름에도 좀 분명한 좀 긍정적인 좀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, 또 다음에는 더 모멘텀 있는 기업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